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기발전기 관련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발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삼상 교류 발생하는 발전기는 무엇인가? 동기발전기겠죠. 이 동기발전기를 다른 말로 교류발전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발전소에 있는 발전기는 모두 동기발전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동기전동기와 구조가 동일한 것은 당연히 동기전동기와 동일한 것은 동기발전기가 되겠죠. 동기발전기. 근데 이 동기발전기를 다른 말로 교류발전기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3번 문제. 전기자를 고정자로 하고 계자극을 회전자로 한 전기기계는 즉 회전계자형은 동기기죠. 그죠? 동기전동기, 동기발전기. 그래서 답은 동기발전기가 되겠습니다. 4번. 동기발전기에서 동기속도와 극수와의 관계를 표시한 것은 동기속도와 극수와의 관계, 즉 동기속도 NS라고 하는 것은 P분의 120F입니다. 즉 여기에서 동기속도 NS와 극수는 서로 반비례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비례 관계에 대한 그래프는 2번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동기발전기 회전 계자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가 고정자이므로 고압 대전류용에 좋고 절연이 쉽다. 즉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전압이 높아도 절연에 유리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계자가 회전자이지만 저압 소용량의 직류이므로 구조가 간단하다. 계자 같은 경우에는 직류 약 125V의 직류를 공급합니다. 이 낮은 전압에 계자를 회전하는 게 구조가 간단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직류는 선이 두 가닥이고 삼상 4선식 같은 경우에는 네 가닥이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이죠. 전기자보다 계자극을 회전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튼튼하다. 전기자는 주로 이루는 것이 권선이고 계자는 주로 철이죠. 즉 철의 분포가 계자에 많기 때문에 더 튼튼하다.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한다. 회전 계자형과 기전력의 파형과는 무관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터빈 발전기의 냉각을 수소냉각 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수소냉각 방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풍선이 공기 냉각 시에 약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열 전도율이 좋고 가스 냉각기의 크기가 작아지죠. 절연물의 산화 작용이 없으므로 절연열화가 작아 수명이 길다. 반폐형으로 하기 때문에 이물질의 침입이 없고 소음이 감소한다라고 되는데 여기서 잘못된 것은 반폐형이 아니라 밀폐형이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산소와 즉 공기와 적절하게 만나게 되면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냉각 방식 같은 경우에 완전 밀폐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번 문제. 그림은 동기발전기의 구동 개념도이다. 그림에서 이를 발전기라고 할 때 3의 명칭은 무엇인가? 얘가 발전기란 얘기네요. 그렇죠? 얘가 발전기. 그러면 뭐를? 계자, 자속을 공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여자기가 됩니다. 그죠? 직류를 공급하는 여자기가 될 것이고 네 번째가 전동기가 됩니다. 답은 여자기 2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여기에 고정자가 있고요. 이 고정자가 하나, 둘, 세 가닥이 이제 전원에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계자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봤을 때, 이 계자에 전원을 공급해야 된단 말이죠. 계자에 전원을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럼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자기가 있죠. 근데 이 직류 전원을 직류 발전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뭐 DC 발전기를 쓰는데 얘를 회전하기 위한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전동기가 있어야 되겠죠. 즉 얘가 지금 2번이고 요 발전기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동기가 4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은
여자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삼상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Y결선으로 하는 이유 중 델타 결선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 아닌 것은 전기자 권선을 무슨 결선? Y결선으로 했다. Y결선으로 하면 뭐가 좋습니까? 우선 중성점 접지할 수가 있고요. 그죠? 이상전압으로부터 이상전압 상승을 방지할 수가 있죠. 그죠? 절연에 유리하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또한 3고주파 순환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권선은 과열이 되지 않는다. 그런 걸 가지고 출력이 더욱 증대할 수 있다. 틀린 내용이죠. Y결선이나 델타 결선이나 출력과는 상관이 없죠. 코로나 현상이 적어진다. 코로나가 뭘까요? 코로나는 국부적으로 공기의 절연파에 의해서 불꽃이 발생하는 것이 아크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 현상, 즉 부분 방전에 일어나는 코로나는 것, 즉 전압이 높았을 때 발생하는 게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얘기고요. 고주파 순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권선보험이 이상전압 방지 대책이 용이하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12극의 삼상 동기발전기가 있다. 기계각 15도에 대응되는 전기각은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원이 있습니다. 그럼 얘가 12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12극이면 이 360도를 12로 나누면 30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 이렇게 되는데 이 하나의 각이 30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N극과 S극은 전기적으로 몇 도인가요? 전기각은 항상 N극과 S극은 180도가 됩니다. 그럼 이것의 반, 이 기계각이 15도다라고 하면 전기각은 180도의 반인 90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4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공식으로 풀지 않으셔도 12극이니까 N극과 S극 간에 30도구나. 근데 N극과 S극은 180도지 전기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15도는 기계적인 15도는 전기적으로 90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61Hz 12극 회전자 외경이 2m인 동기발전기의 자극면의 주변 속도는 약 몇 미터 퍼 세크인가? 여기에서 주변 속도 V라고 하는 것은 파이 d 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파이 d n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회전자의 외경이 2m이다. 그럼 얘를 한 바퀴 이렇게 돌면 그게 뭐예요? 파이 d인 거죠. 이 원주의 길이가 파이 d인 거고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은 초당 회전수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 얘가 1초에 한 바퀴를 돌면 속도가 파이 d인 거고 n 바퀴를 돌면 파이 d n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p분의 2f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동기속도 초당 회전수를 하게 되면 p분의 2f가 됩니다. 그럼 극수는 12기울기고 2의 주파수가 60이니까 10rps가 되겠네요. 대입을 해보면 파이 곱하기 2 곱하기 10 하시면 62.8m/s 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1번 보죠. 60Hz의 12극 동기전동기의 회전자기의 주변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문제가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때 회전자계의 극 간격이 1m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주변 속도 V는 아까와 동일하게 파이 d n이죠. 근데 여기에서 요 파이 d라고 하는 것은 원주의 길이라고 했어요. 원주 길이. 이때 12극의 극간격이 1m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얘가 극이 12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12개가 있다.
그때 문제는 요 극간격이 지금 문제에서 1m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1m. 그러면 얘가 12개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 얘는 12m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여기서 파이 d라고 하는 값이 12m이다 이런 얘기고, 회전수 n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p분의 2f가 돼서 12분의 2 곱하기 60 하시면 10m/s가 10 rps가 되죠. 10 rps. 그러면 주변 속도 v라고 하는 것은 12 곱하기 10 해서 120m/s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Y개선 3상 동기발전기의 극수가 6극, 한 극의 자속이 0.16일 때 회전수가 1200rpm, 코일의 건수가 186, 권선계수가 0.96일 때 단자전압은 얼마인가? 즉 선간전압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려보면 동기발전기는 Y개선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죠. 자, 그랬을 때 이 한 상에서 6이 되는 전압을 E라고 하고 여기를 선간전압 V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식을 적어보게 되면 한 상의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4.44 Fn 파이 M 권선계수 KW가 됩니다. 그러면 단자전압, 즉 선간전압 V라고 하는 것은 요 상전압의 루트 3배이니까 루트 3에 4.44 Fn 파이 M KW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주파수를 몰라요. 주파수. 그럼 주파수를 계산해야 되겠죠.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 여기에서 F에 관한 식으로 쓰면 F는 120분의 NSP라고 쓸 수 있습니다. 대입을 해볼까요? 120분의 동기속도 문제에서 1200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극수는 6극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계산해보면 60Hz 이렇게 나오겠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요 V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루트 3 곱하기 4.44 주파수 60 N이 권선수죠. 코일의 권수가 186이고요. 자속은 0.16 그 다음에 권선계수가 0.96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요 그대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면 13,182 볼트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3번에서 답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자 전압이 선간 전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계기의 전기자 권선법이 아닌 것은 중권 맞죠? 2층권 맞습니다. 분포권 맞죠? 네 번째 전절권이 아니라 뭘 쓰나요? 단절권을 씁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번 문제.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단절권으로 하는 가장 좋은 이유는 단절권을 이용하는 이유 뭡니까? 무조건 고조파 제거, 파형 개선이죠. 그럼 단절권을 사용하게 되면 전선의 수가 즉 동량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이점이 있죠. 그래서 자 기전력을 높이는 데 있다 아니죠. 절연 잘 된다 아니죠. 효율이 좋다 아니죠. 고조파를 제거해서 기전력의 파형을 좋게 한다. 즉 단절권이나 분포권은 무조건 첫 번째 목적이 뭐다? 고조파 제거, 파형 개선이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동기발전기의 권선을 분포권으로 하면 마찬가지로 고조파 제거, 파형 개선입니다. 세 번째 파형이 좋아진다. 16번 볼게요. 상수의 매극 매상 슬로스 Q인 동기발전기에서 N차 고조파에 대한 분포 계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들 분포권 계수 KD는 공식 여러분들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사인
2 n분의 파이 위에도 사인 2 n분의 파이인 거죠. 여기에 뭐만 들어가면 돼요? 매극매상슬로스인 Q 여기도 매극매상슬로스인 Q 이렇게 쓰면 얘가 뭐가 돼요? 분포권 개수가 돼요. 근데 고조파 n차 고조파에 대한 것은 파이 앞에 n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 답은 4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겠다. 암기하는 요령인 거죠. 이걸 다 그대로 암기하면 어렵다 이거예요. 사인 2n분의 파이, 사인 2n분의 파이. 근데 분포권 개수는 q 값을 여기에다 넣어준다. n차 고조파에 대한 분포권 개수는 파이 앞에 n을 넣어준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쉽게 암기가 가능합니다. 17번. 삼상 동기발전기 매극매상슬로스가 3이면 기본파에 대한 분포권 개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대로 공식에 대입을 하면 되겠다. KD는 아까 썼듯이 사인 2 n분의 파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인 2 n분의 파이 q 값을 분모에 여기에다가도 q 여기에다가도 q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상수는 3상이니까 m은 3이고 매극매상슬로스 q도 문제에서 3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3의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3 사인 2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18 파이가 될 것이고요. 사인 2n분의 파이 6분의 파이가 됩니다. 6분의 파이가 얼마인가요? 6분의 파이는 30도죠. 30도. 그래서 사인 30도가 얘가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요 2가 분모로 오게 되면 6 사인 18분의 파이분의 1이다 라고 계산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슬로스가 36 고정자의 철심이 있다. 여기에 삼상 4극의 2층권을 시행할 때 매극 매상 슬로스와 총 코일 횟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처음에 매극 매상 슬로스 Q라고 하는 것은 매극 매상 상 극분의 총 슬롯이 되겠죠. 이게 매극 매상 슬로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3상이니까 3 극수는 4 총 슬로스가 36이니까 3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총 코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총 코이스는 슬롯이 이렇게 있으면 도체가 여기에 들어가서 얘가 이쪽으로 나오겠죠. 뭘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겠다. 그쵸? 여기에 도체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슬롯 2개당 코일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 이렇게 2개당 하나. 그러면 자 여기에서 뭐라고 되냐면 2층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가 하나가 더 여기 나오겠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슬롯 2개당 코일이 몇 개예요? 2개 이렇게 되네. 그럼 결국은 슬롯 1개당 코일이 1개란 얘기잖아요. 그럼 슬롯이 36개니까 코일 수도 36개가 된다. 답은 매극 매상 슬로스는 3이고요. 총 코일 수는 36이 됩니다. 19번. 삼상 6극 슬로스 54개의 동기발전기가 있다. 어떤 전기자 코일의 두 변이 제1슬롯과 제8슬롯에 들어있다면 단절권 개수는 얼마인가? 단절권 개수를 구하여라. 뭐 이런 내용이네요. 단절권 개수
KP는 공식에 의해서 사인 2분의 베타 파이가 됩니다. 여기에서 베타라고 하는 것은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입니다. 그대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극간격은 총 슬로스를 극수로 나누면 극간격이 돼요. 54를 6으로 나누면 극간의 간격이 됩니다. 코일 간격은 1번에서 들어가서 8번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그냥 8-1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9분의 7 돼요. 그럼 베타 값을 여기다가 9분의 7을 넣게 되면 사인 18분의 7 파이가 됩니다. 그럼 파이는 180도죠. 각도법으로 하면 사인 70도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사인 70도를 계산기에 눌러 보시게 되면 0.9397이다라고 하는 단절권 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4급 3상 유도 전동기가 있다. 총 슬로스는 48이고 매극 매상 슬롯에 분포하고 코일 간격은 극간격의 75%의 단절권으로 하면 권선 계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권선 계수 KW라고 하는 것은 KD 곱하기 KP죠. 분포권 계수 곱하기 단절권 계수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럼 두 개 다 계산을 해보면 되겠네요. KD가 분포권 계수 공식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사인 2n분의 파이 여기도 사인 2n분의 파이 Q 값을 여기에 Q 그렇죠? 여기다 Q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먼저 매극 매상수 Q라고 하는 것은 매극 매상가 3 곱하기 4가 되고요. 슬로스가 48이니까 이 값이 4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그죠? 상수는 3상이니까 3 대입해 보겠습니다. Q 4 사인 2mq 3 곱하기 4 곱하기 2니까 24파이가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사인 3이니까 6분의 파이가 돼요. 자, 이것을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얼마가 되느냐? 0.9576이 나와요. 0.9576이라고 하는 분포권 계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KP 단절권 계수는 사인 2분의 베타 파이가 되죠. 그럼 얘는 사인 2분의 베타 값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극간격의 75%니까 0.75 파이.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단절권 계수는 0.924가 나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권선 계수는 0.9576 곱하기 0.924 해보시면 0.887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포권 계수를 구하여라, 단절권 계수를 구하여라,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즉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문제. 동기발전기 기전력의 파형을 정연파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매극 매상 슬로스를 많게 한다. 여기서 매극 매상수 Q값을 크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 고조파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고조파를 많이 제거하면 당연히 파형이 좋아지겠죠. 단절권 및 분포권으로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전기자 철심을 스크루드 슬롯으로 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네 번째, 공극의 길이를 작게 한다. 공극의 길이를 작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극의 길이를 작게 되면 계자와 전기자 간의 간격이 어떻게 줄어드는 거죠.
그럼 그만큼 뭐예요? 전기자 반작용이 많아지겠죠. 그죠? 그럼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어떤 파형이 왜곡될 수 있겠죠. 4번은 잘못된 내용이다. 동기발전기의 앞선 전류가 흐를 때 옳은 것은, 이것은 동기기에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한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발전기가 있고 전동기가 있고 저항 L, C가 있다라고 했을 때 R 같은 경우에는 주자속과 전기자에 의한 자속이 서로 크로스가 되죠. 그래서 얘를 교차 자화작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은 발전기에서 감자작용을 하게 되고 C는 증자작용을 합니다. 이 증자작용을 다른 말로 뭐 자화작용이다 라고도 하죠. 전동기일 때는 반대가 됩니다. 여기에서 얘가 증자작용이 되고 얘가 감자작용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지금 앞선 전류다 라고 했기 때문에 뭐예요? 전류가 전압보다 앞선다. C죠, C. 발전기니까 증자작용을 받는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은 동일한 문제입니다. 삼상 동기발전기에 삼상 전류가 흐를 때 전기자 반작용은 이 전류가 기전력에 대하여 A 때는 감자작용이 되고, 여기서 왜요? 감자작용이다. 뭐란 얘기예요? L이다는 얘기죠. B일 때는 자화작용. 여기서 자화작용은 뭐란 얘기예요? 증자작용은 우리가 자화작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얘는 C일 때구나. 그럼 결국에 L은 전류가 90도 느릴 때고 얘는 전류가 90도 앞설 때를 의미한다. 그래서 답은 1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24번 문제.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전류 I 유기기전력과 전기자 전류의 위상각을 세타라고 하면 횡축 반작용의 성분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계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요. 그럼 얘는 이 직축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를 크로스로 이렇게 되는 전기자 반작용이 이렇게 또는 이렇게 되는 건 언제일 때입니까? 저항부하일 때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전류와 전압이 언제일 때? 동상일 때입니다. 즉 동상인 성분인 거죠. 즉 전압과 전류의 관계에 있어서 전압과 동상인 성분의 전류는 뭐예요? I? 코사인 세타인 거죠. 이게 전압과 동상인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 거죠. 횡축 반작용을 하는 성분, 이렇게 작용하는 성분, 전압과 위상이 같은 성분이 뭐냐 이런 얘기죠. I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문제. 돌극형 동기발전기 직축 동기 리액턴스를 XD, 횡축 동기 리액턴스를 XQ라고 할 때 어떤 게 크냐? 이걸 여러분들이 외워도 되고요.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자, 여기에는 XD, XQ라고 하는 것은 돌극형에서 있는 반작용 리액턴스이죠. N극, S극. 그럼 얘를 직축 관련된 XD가 되고요. 얘가 횡축 XQ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XD, XQ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고정자가, 즉 전기자가 여기에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그럼 얘는 가까우니까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어때요? 크겠죠? 가까우니까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요. 전기자에 대한 영향을. 그래서 XD는 크단 말이에요. 얘는 뭐예요? 멀잖아요. 머니까 전기자 반작용이 덜 받겠죠. 얘는 작다고요. 따라서 XD가 XQ보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크다라고 알 수 있다. 혼동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가까우니까 전기자 반작용을 많이 받으니까 크구나. 머니까 작구나. 아시겠죠?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성 동기발전기 그림과 같은 한 쌍의 건선을 서로 똑같이 2조로 나누어서 그 1조의 건선 전압을 E, 각 건선의 전류를 I라고 하고 이중 Y형으로 결선한 경우 선간 전압, 선전류, 피상전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보죠. 그럼 여기는 똑같이 그냥 2 되겠네요. 2. 전압은 2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선간 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죠. Y결선에서 여기 전압은 루트 3 2가 돼요. 그렇죠? 자, 여기에 I가 흐르니까 여기에는 2I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렇죠? 선간 전압은 루트 3 2, 선전류는 2I가 되겠죠. 두 개니까. 그럼 여기에서 피상전력 PA는 3상에서 어떻게 돼요?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 선전류예요. 대입을 해보면 루트 3 곱하기 전압이 루트 3 2 곱하기 2I가 되겠다. 계산해보면 6 2I다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번 보겠습니다. 삼상 동기발전기에서 그림과 같이 한 쌍의 건선이 서로 똑같은 2조로 나누어서 그 1조의 건선 전압 E 전류를 I라고 했을 때 지그재그 Y형으로 결선한 경우에 선간 전압, 선전류 및 피상 전력을 구하여라.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시면 얘와 얘는 120도의 위상차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Y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간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면 루트 3E가 돼요. 루트 3배라고요.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된다고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있는 상전압이 뭐예요? 루트 3E란 얘기죠? 여기에 있는 상전압이 루트 3E가 된다고요. 전체에서.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선간전압은 요 전압의 루트 3배가 되겠죠? 3, 2가 돼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I 직렬이니까 여기에 흐르는 선전류도 I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삼상전력 P는 루트 3, 선간전압 3, 2, 선전류 I 계산을 해보면 3 루트 3, 2I가 되고요. 여기서 3 루트 3이라는 값이 5.2가 됩니다. 5.2 2I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선간전압 3, 2, 선전류 I, 비상전력 5.2 2I다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지 되겠다. 28번 보겠습니다. 동기기의 전기자 저항을 R, 반작용 리액턴스를 XA, 누설 리액턴스를 XL이라고 하면 동기 임피던스는 어떻게 표시가 되겠는가? 동기 발전기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 RA, XL, XA 얘를 RA, XA, XL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동기 임피던스 GS라고 하는 것은 RA 플러스 얘는 똑같은 리액턴스잖아요. J, XA 플러스 XL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쵸? 그래서 답 찾아보시면 4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죠. RA 전기자 건선저항, XA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XL은 누설 리액턴스가 되겠죠. 29번 동기기의 전기자 저항을 R, 반작용 리액턴스를 XA, 누설 리액턴스를 XL이라면 동기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겠는가? 크기를 묻는 문제인 거죠. 얘는 유효분, 얘는 무효분이니까 이 동기 임피던스 GS의 절대값은 루트 RA의 제곱 플러스 XA 플러스 XL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죠. 답은 4번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30번 문제. 동기기에서 동기 임피던스 값과 실용상 같은 것은 무엇이라고 한가? 얘 보시면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와 누설 리액턴스를 합쳐서 얘를 XS라고 하고 얘를 동기 리액턴스라고 하죠. 리액턴스. 이때 동기 임피던스 GS라고 하는 것은 RA 플러스 J XS다라고 쓸 수 있어요. 대부분 RA와 XS를 비교해 봤을 때 얘가 무한히 크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얘를 뭐 할 수 있다? 무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결국에는 동기 임피던스와 동기 리액턴스가 같다라고 할 수 있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1번 보겠습니다. 삼상 동기발전기의 삼상 유도기 전력이 120V, 반작용 리액턴스가 0.2옴, 90도의 진상전류 20A일 때 발전기 단자 전압은 얼마가 되겠는가? 볼까요? 여기에서 유도 기전력 2가 있고요. 유도 기전력이 얘가 120이라는 얘기네요. 그런가요? 반작용 리액턴스가 0.2. 그러니까 얘는 J 0.2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죠? 90도의 진상전류 20A가 흘렀다. 여기에는 90도의 진상 J 20A 이렇게 되는 거죠. 앞선 거는 J잖아요. 이때 단자 전압을 구하여라. 이걸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럼 V는 2 마이너스 전압 강하 2 이렇게 되나요? 계산해 볼까요? 2는 120 마이너스 이 전압 강하는 뭐예요? 얘랑 곱한 거네. J20 곱하기 J 0.2 이렇게 되나요? 그럼 다시 쓰게 되면 120 마이너스 J의 제곱 20이랑 0.2를 곱하면 4가 돼요. 그럼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124V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2번. 발전기의 단락비나 동기 임피던스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시험은 무엇인가? 여기 보시면 여기가 IF가 되고요. 계좌전류고 여기는 뭐 유기기 전력 또는 뭐 단자 전압 이렇게 되겠다. 이거 뭐죠? 삼상 무부하 포화곡선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단락 곡선 이거잖아요. 즉 여기에서 단락비라든가 동기 임피던스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시험은 무부하 포화곡선과 삼상 단락 시험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동기기의 삼상 단락 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얘가 왜 직선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회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회로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RA, 여기는 XS가 이렇게 되네요. 여기 2죠, 2. 그죠? 그럼 여기에서 얘를 단락했다 이거예요. 그럼 단락하면 여기에 단락전류 IS가 흐르겠네요. IS는 GS분의 2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자기 포화가 됐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세요. 자기 포화가 되니까 얘도 요 곡선을 GS로 나누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도 똑같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란 얘기가 왜 직선이 되냐 이거잖아요. 왜 직선이 되냐? 그럼 이거는 벡터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벡터로 얘기해 보면 여기는 유도기 전력 2라고 하는 벡터라고 볼게요.
그러면 얘와 90도 앞선 자속의 계자가 만들어내는 자속 파이가 나와요. 근데 여기를 달라가면 여기에는 큰 단락 전류가 흐르죠. 전기자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전기자 전류는 아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XS예요. 전압보다 90도 느려요. 근데 아래가 있으니까 완전하게 90도는 아니고 한 요 정도가 돼요. 얘가 전기자에 의한 자속이에요. 그러면 이 고정자와 계자 사이에는 공극이 있어요. 그럼 공극 내 자속은 얘랑 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속이 어떻게 되냐면 공극 내 자속이 요만큼 돼요. 자속이 작다. 적다 이거예요. 적다. 그럼 자속이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포화가 안 되네요. 자기 포화가 안 된다고요. 자기 포화가 안 된다는 얘기는 삼상 단락시는 얘도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2가 이렇게. 뭐 때문에? 이 전기자 반작용 자속 때문에. 자속이 줄어든다고. 공내 자속. 그럼 얘가 자기 포화를 안 하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단락곡선도 똑같이 직선 이렇게 된다고요. 답이 뭐예요?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공극 내 자속이 작아지기 때문에 적어지기 때문에 자기 포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기 전력도 자기 포화하지 않으니까 직선이 되고 단락곡선도 직선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락곡선은 직선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